안녕하십니까. 장원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요새 그 정관에서 거리에 이제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좀 흥미롭게도 학생들이 이렇게 그 응원을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대개 보면 아주 꼬마들부터 이렇게 하는데 꼬마들이 이제 몇 학년이냐고 되게 물어보면 초등학교 4학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거리 유세를 하는 곳이 그 정관 해모로 사거리인데요. 인근에 보면 정관 중학교, 정관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 중고등학생들도 꽤 많이 흥미를 가지고 유심히 뭐 제가 이제 그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입간판 1m 가로 세로 1m 1m짜리 입간판에 그 기장 출신 서울대 법대 변호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적어서 이제 이제 적혀 있으니까 그걸 유심히 이제 보는 거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마 서울대 법대라는 것이 제일 먼저 관심을 끄나 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이 친구들을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정관이나 이제 일광 신도시 기장의 인근에는 4, 50대 이런 부모님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자녀들의 이제 그 진학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하는 건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고 부모님들도 유심히 한번 들어주시면 그 자녀들의 이제 그 입시 지도나 이제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이제 들어보면 저는 이제 죽성초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기장중학교를 2년쯤 다니다가 6월에 이제 광안중학교를 가서 해운대 고등학교를 이렇게 3년 마치고 그러고 나서 서울법대를 갔습니다. 물론 과정에 재수를 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고3을 이제 수험을 이제 시험을 치는 그때쯤에 이제 공부가 이제 서울법대를 갈 완성도가 이제 된 상태라고 저 스스로 돌이켜 보면 된 것 같아요. 뭐 좀 실수가 있어서 잘 안 됐던 거지 어떤 그 공부를 뭐 덜 해서 이렇게 못 가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정관이나 기장이나 서울대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학원을 안 다니고 어떻게 이제 그 저희 부모님은 또 이제 아버지는 이제 기장초등학교를 나오신 게 전부고 어머니는 그 고향이 동백이신데 그 전혀 이제 학교 문턱을 못 밟으셨어요. 야학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한 3개월 정도 다니셨다고 하는 게 공부 전부셔요. 그러니까 정규 학력은 이제 무학이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뭐 누가 공부에 대해서 지금같이 자녀에 대한 공부 진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형님들한테 조금 듣는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듣는 얘기가 주로 많았죠. 그걸 기초로 해서 인생 설계를 하고 또 책을 이제 그때 그 전에 읽었던 책들이 아마 저 스스로 그 방향을 잡는데 뭐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뜻을 세운 거죠. 지금의 기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깡촌인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 계획을 세워서 서울대를 뭐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사실은 결정하고 자립적으로 이렇게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거라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제가 자랑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번 이제 이 후학들인 지금 공부를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공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면 그 공부도 사실 공부를 하는 거랑 이제 시험을 치는 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뭐 재미있어서 하든 뭐 흥미로 하든 아니면 필요해서 하든 뭐 스스로 찾아보고 뭐 재미있어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흥미를 가지고 꾸준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돈을 투자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오죠. 왜냐하면 시험은 어떤 결과가 반드시 따르니까요. 승패 내지는 합격, 불합격 내지는 고득점 아니면 뭐 저득점 이런 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시험에 대한 어떤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 내지 공부의 전략은 제일로 중요한 건 왜 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제일 정립을 잘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빨리 터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기장에서 죽성에서 미역 농사를 하셨는데 그 추운 겨울에 지금 그 구정만 지나면 그때는 이 추운 바다에 나가서 그 추운 바닷물에 그 미역을 끄집어내서 그걸 칼로 잘라서 그걸 가져와서 그 추운 그 밭에서 허벌판에서 미역을 널어야 돼서 그래야만 자식 공부도 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일찍부터 그런 상황에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나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님처럼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빨리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공부를 갖다가 부모님처럼 이제 사는 것이 옳지 않다. 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빨리 한 겁니다. 가난하게 살기 싫었고, 못 배우는 채로 살기 싫었고, 힘없이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기 전에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으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갈 이제 용기도 있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제일로 중요한 건 공부는 자녀들 입장에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안 나면 결국엔 부모님의 잔소리밖에 안 되고 어떻게든 그걸 피해서 눈을 피하거나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잔꾀를 내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공부를 잘 못하게 되는 거고 공부를 잘 못하면 시험에 합격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간단한 인생의 이치인데 그 이치를 빨리 터득하는 사람이 좀 쉽게 얘기하면 철이 빨리 들어야 공부를 잘한다. 이게 우선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 다음 이제 단계로 고민해야 될 게 세부적인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인 아까 말한 공부 전략도 필요하고 시험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딱 정해진 고3이 되면 딱 요새는 수시도 있고 뭐 정시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교 다닐 동안에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내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내신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끝나고 이제 학년 이제 이게 졸업할 때쯤 되면 뭐 그것이 뭐 수능이 됐든 연합고사가 됐든 중학교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뭐 특목고를 간다 만다 하는 그런 것이 정해질 것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대학을 어떤 식으로 간다 하는 걸 정해지는데 그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춘 공부를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쨌든 전략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래 그 목표를 실천해 보면 그 실천이 뜻한 대로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점수가 만족스럽게 안 될 수도 있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만족스럽기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워보고 그 계획을 실천을 해보고 그 실천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이런 무수한 그 기본적인 과정을 끝없이 많이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아지니까요. 내가 계획을 한 대로 왜 안 되는지 실천이 안 되는지를 왜 목표 점수가 안 나오고 왜 목표하는 방법론이 안 나오는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분한테 그 의견을 그 자문을 구하면서 어쨌든 세부적인 그 절차를 그 3단계잖아요. 결국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보고 그다음 평가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 시험이 됐든 기말고사 시험이 됐든 아니면 뭐 졸업에 있어서 입시 시험이 됐든 크든 작든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것부터 중간고사부터 시작을 해보면 나중에 기말고사로 확대되고 또 그 전체 큰 시험에도 다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험 전략을 디테일하게 세워보고 실천에 옮겨보고 평가하는 일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내신이 있잖아요. 내신 전략은 내신 전략대로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이든 아니면 고등학교 입시든 큰 시험은 큰 시험대로 그 계획이 좀 틀려야 됩니다. 본질은 같은데 그 상황이 놓여진 상황이 다 틀리니까 시간 투여되는 시간이나 그 에너지 총량이 좀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론에 있어서는 그 강론에 맞춘 걸 꼴똘히 스스로 고민해보고 이걸 어떻게 할지 하는 걸 정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좀 이게 약간 총론적인 얘기였다면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좋다. 공부나 수험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좀 강론적인 얘기가 필요한데요. 제일 우선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가 이제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의 부여를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공부에 있어서 흥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공부가 뭔가 너무 강박관념에 시험 점수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주위에 있어서의 눈이나 이런 데서 억압되는 순간에 본인이 나중에 일정 정도 시점 지나면 번아웃이 옵니다.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어쨌든 스스로에게 가야지 너무 주변을 의식하거나 결과에 너무 초조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게 스스로를 지치게 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최종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때 잘하는 것 같은데 일정 결과에 가서 보면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건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주변의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주변의 기대 이런 거랑 자기의 목표랑 그걸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내공도 길러져야 됩니다. 시험 과정이란 건 되게 긴 과정입니다. 여정이. 중간고사를 짧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입시 이런 게 되게 긴 과정이니까 이 동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동력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서 얻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목표가 전교 1등이다. 이러면 전교 1등이 됐든 아니면 점수가 90점이다. 95점이다. 그러면 그 성적을 얻는 거에 있어서 내가 목표를 성취감.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그동안에 애쓴 노력들이 상당 부분 그 고생이나 이런 노력, 어려웠던 것이 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되면 실패 내지는 공부를 계속할 의지나 이런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흥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동기를 계속 부여해 가되 좋은 성적을 내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 추진력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 게 공부입니다. 공부의 어쨌든 구체적인 방법론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단순합니다. 공부는 예습, 그 다음에 본 공부, 그 다음에 복습입니다. 지금 선행학습을 얘기들을 많이 하고 빨리들 선행학습하고 이러는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번아웃이 빨리 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달리기를 해보면 마라톤이든 1000m 달리기를 하든 먼저 앞에 빨리 달리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지 않고 빨리 달리면 뒤에 힘이 들어서 못 달립니다. 선행학습이 사실은 빨리 초기에 달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식물을 키워보면 아는데요. 거름을 빨리 많이 주면 처음에는 무성하게 자라다가 일정 시점 되면 더 크지 않고 이렇게 이 시점에서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절한 걸음과 적절한 물과 적절한 햇빛을 통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힘을 키워갔을 때는 계속 커지고 무성하게 번창을 하는데, 그 노력이 아닌 다른 에너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비료 같은 걸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많이 주면 그 자기의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거 되면 어느 일정 시점에는 본인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선행학습은 얻는 것보다는 얻는 게 제 생각에 일이면 잃는 게 굽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다들 선행학습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나만 뒤처지지 않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제 동기들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이제 1968년생이니까 그때도 선행학습 있었습니다. 지나고 이제 친구들, 이제 우리 나이 40대 50대 되면 친구들끼리 뭐 만나면 아주 중고등학교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합니다. 누가 과외를 했다느니, 누가 뭐 선행학습을 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나보면 선행학습 먼저 한 학생들은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왜? 어느 정도 아는 거니까 그 과정이 별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죠. 그러면 그 학교의 공부 시간이 중요한데, 낮 시간에. 학교에서는 내가 엎어져 자고, 뭐 선생님 말을 듣는 동안 친구들하고 놀고, 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게 더 발전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원에 가보지도 않고 과외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되게 철저하게 그 선생님 말씀을 쫓았습니다. 가장 이렇게 제일 활동이 왕성한 시간대가 나 학교 듣는 수업 듣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 지금 안다고 해가지고 선행학습했다고 해서 그걸 놓쳐버리면 그게 어떻게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또 대학을 저희가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 동기들, 제가 서울법대 88학번입니다. 서울법대 88학생들이 지금 모였으면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한 3분의 과반수를 넘은 사람은 법조인입니다. 판사들도 있고 현직 검사들도 있고 또 변호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1년에 뭐 몇 번씩 모입니다. 골프도 치고.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선행학습 한 사람들은 안정된 길을 무난하게 가는 정도입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사업을 크게 벌리고 뭔가 좀 기여가 좀 더 큰 거는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저같이 아예 시골에서 출신해서 성장해서 자기 힘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도 더 잘하고 결과물도 더 커지는 겁니다. 강남 출신들이 더 성장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지나고 나서 보면 시골 출신들이 사회적으로나 더 인정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예습, 학교 공부, 복습이라는 이 기본 과정을 좀 그게 철저하게 좀 준비하고 따라가지 않고서 그냥 과외나 선행학습이나 학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생력을 잃게 되고, 일정 시점 이후 되면 공부가 성장을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스스로 하려고 해봐야 잘 안 됩니다. 그게 참 오묘한데요. 그래,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늦는다, 내지는 본인이 이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그냥 자식들을 믿고 그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힘구로 90%의 노력을 들이고, 그리고 전문가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10% 받는다는 그런 큰 전제로 밀고 나가시면 나중에 공부 수험 과정에서도 성공할 것이고, 그 먼 인생을 지나고 나서도 그 과정이 옳았다고 확신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수험생이든 위기가 꼭 찾아옵니다. 사춘기 됐을 때 대개 보면 학부모들 얘기가 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말 잘 듣다가 사춘기 이후에 학교 공부를 멀리하고 떨어진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부모님의 강제 아니면 부모님의 강요 이런 그 눈치에 따라서 하다가 사춘기가 되면 덩치도 커지고 이제 엄마 말을 안 듣는 상황이 올 때는 그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본은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되고 부모님의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수험생은 길고 긴 수험생활에 그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자주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위기가 오고 또 위기를 또 극복했다 싶으면 또 일정 시점 지나면 또 위기가 오고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떤 입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시험이란 그 자체가 위기를 초래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한 건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는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경쟁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시험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또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들이 신도 아니고 똑같이 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는 또래들을 돌이켜 보면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일 때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위기 상황이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는 스스로에게 이 위기는 나만 받는 위기가 아니고 주변도 다 받는 위기니까 좀 참고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인생에서 공부에 대한 신이라고 공부의 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고성덕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변호사 시보를 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고성덕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원희룡 장관 정도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공부의 저랑. 서울대 법대에서도 공부를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때 이 고성덕 변호사 얘기를 잠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성덕 변호사가 공부를 잘하는 비법이 뭐냐고 제가 변호사 시험할 때 물어보니까 참고 견디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 견디는 거라고. 엉덩이 힘으로 눌러서 앉아서 참고 견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수석을 하고 공부를 저렇게 기생처럼 잘하는 분도 공부를 참고 견디면서 하는구나 하는 걸 그랬으니까 그건 결국에 뭡니까? 위기가 오고 스트레스가 상황이 놓일 때도 참고 견딘다는 거죠. 참고 견디다면 그 스트레스를 또 이겨낸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그 위기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내지는 내성이 생겨서 그 웬만한 건 또 뭉개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때 제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 새로운 비법을 얘기해 줄 때 인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참고 견딥니다 이러길래 참 그렇구나. 그때 제가 그 30대 초반에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끝으로 이 얘기는 드리는데 시험이든 공부든 단판 승부입니다. 이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잖아요. 수험이라는 건 고3이면 고3 그거 끝나면 고3이 끝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그 끝은 정해놓고 있는 거라니까 하염없이 이 고통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그 3년만 지나면 영원히 오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을 어쨌든 전력 투구를 해서 이게 단판 승부를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끝이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좀 그때 단판 승부의 결과는 웃는 자, 우는 자 딱 나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웃을 건지 아니면 내가 울 건지 그 생각하고서 또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험생의 숙명인데 공부는 어떻게 보면 흥미를 잃지 않고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시험은 숙명적으로 스트레스와 위기 속에서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인생을 또 배웁니다, 스스로. 그러고 나면 그게 꼭 뭐가 됐든 사업이 됐든 인생을 살든 뭐가 됐든 다 그 밑거름이 돼서 더 멋진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기장에서 서울대 가는 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힘든 상황 어떻게 보면 아주 제같이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때로 치면 벌써 제가 56살이 됐으니까 적어도 40년 전에 벌써 그런 고민하는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 길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걸어갔다. 이런 걸 이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더 멋진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